이슬람 국가 IS에 충성 맹세를 하고 새해를 맞아 테러를 계획하던 10대가 연방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첫 행보로 부자 증세, 주택 세입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국 주요 대도시에 배치됐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새해 첫날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규모 6.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SBS 아메리카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새해를 맞아 테러를 계획한 1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18살 크리스찬 스터디번트는 샬럿 인근의 마트와 패스트푸드점을 목표로 흉기를 이용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터디번트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시스 자료를 접하고 아이시스 조직원이라 믿은 잠입수사관과 접촉하며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의 자택에서 2026년 새해 공격이라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최대 20여 명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터디번트는 현재 해외 테러 조직의 물질적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연방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민주사회주의자로서 모두의 시장이 되겠다며 포괄적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공식 취임한 맘다니 시장은 취임 직후 부자 증세, 주택 세입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공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조직 신설과 아이스 요원의 라이커스 섬 불법 이민자 단속 허가 결정 등 전임자인 애덤스 시장이 내린 조치 2건을 취소했습니다. Our job is to make sure government listens consistently and with real consequence. The Office of Mass Engagement will organize participation across this city proactively. 인도계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 시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취임 선서에는 코란이 사용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국 주요 대도시에 배치됐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LA와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에 잇따른 제동에 따른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시카고의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범죄가 급증하면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새해 전날 마약 밀수 혐의 선박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단행해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마약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첫 번째 선박에서 3명, 두 번째 선박에서 2명, 총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공습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군은 그동안 유사한 작전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새해 첫날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홍수와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샌디에고 카운티 전역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풍으로 급류에 잠긴 차량에 성인 남성과 어린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또 불어난 하천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여성이 2시간 넘는 수색 끝에 하천 하류 수풀에 매달린 채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와 급류 접근을 피하고 평소보다 수위가 높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치과 의사와 그의 아내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37살 스펜서 테이프와 그의 아내 39살 모니크 테이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직원이 경찰에 안부 확인 요청을 했고 숨진 부부와 어린 자녀 2명이 안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제 침입 흔적이나 총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살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주리주에서 발생했던 요양원 화재의 발화 원인이 지역 경찰서장의 담배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소방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엔나 포인트 요양원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넌 톰슨 서장이 피운 담배에서 시작됐습니다. CCTV 영상에는 톰슨 서장이 화분에 담배꽁초를 놓는 모습이 담겼고 약 1시간 반 후 화분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로 확산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톰슨 서장은 조사에서 담배를 껐다고 생각해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소방감찰국은 이번 화재를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뉴햄셔주에서 새해 첫날 새벽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12시 36분쯤 10가구가 거주하던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길은 3층과 4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고 주민들이 창문과 발코니에 고립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이번 화재로 성인 1명이 숨졌고 부상자 8명 가운데 어린이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했던 아파치 헬기 부대가 지난달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무인기 부대로 대체가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입니다. 평택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공중기병대대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이 중단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진행된 육군 항공부대 재편성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창설된 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전차 킬러라는 명성을 누려온 아파치 공격 헬기와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육군은 한반도와 미 본토 등에 배치된 6개 아파치 부대 운용을 중단하면서 공격용 드론이 포함된 무인기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운용 비용은 물론 인명 손실 위험도 적은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인기 효율성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아파치 부대 운용 중단을 계기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But we've had fifth gen fighters on the peninsula for the past 6 months. 미 국방부는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며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에서 해외로 현금을 송금할 때 송금액의 1%에 해당되는 연방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의 새 제도에 따르면 현금, 머니오더, 캐시어스 체크 등 실물 결제 수단을 이용한 해외 송금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0를 해외로 송금할 경우 기존 수수료 외에 $10의 송금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미국은행 계좌이체나 온라인 플랫폼 송금 등 디지털 방식 송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BYD는 지난해 225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하며 164만 대에 그쳤고 보조금 폐지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실적 전망도 낮추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저가 모델과 로보태시, 자율주행 기술을 반전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수가 25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각 재외공간과 주재국 통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00만 6,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5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이 185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일본이 96만 명, 캐나다 26만 3천여 명, 베트남이 19만 2천여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은행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한 해 시작을 축하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은행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거행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케빈 김 행장이 사내 인터넷을 통해 신년 메시지를 보내 말의 해를 상징으로 삼아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도 새해 인사를 통해 믿음과 혁신,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감사를 키워드로 올 한 해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한편 CBB뱅크와 PCB뱅크도 시무식을 통해 올 한 해도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항공이 3월 말 성수기를 앞두고 초대형기 A380을 재투입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29일부터 인천에서 뉴욕 노선에 매일, LA 노선도 오는 3월 30일부터 주 4회는 A380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여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달러 매출 비중을 높여 수익성 방어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최전방의 군 장병들과 화랑 출신 병사들이 화랑 인터내셔널에 감사의 뜻을 담은 국기를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자필 메시지와 서명, 부대명이 담긴 이 국기는 지난 3년 동안 의료키트 10,000세트와 생필품을 지원해온 화랑 인터내셔널과 화랑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 실제 전투에 참여 중인 화랑 소속 청년들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박평가 음악감독의 지휘로 오는 10일 오후 5시 로렌스빌 오로라 극장에서 2026 뉴 이어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애나 카이저먼과 테너 김홍태가 출연해 새해의 희망찬 기운을 전할 예정이며 지역사회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가주 초기 한인사회 형성과 생활상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조들의 역사를 담은 연구서 캘리포니아 디아스포라가 출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프레스노 정치행정학과 차만재 명예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1903년 이후 센트럴밸리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과 신앙,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책은 2010년 출간된 영문판을 김문섭 작가가 번역해 14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선보이며 중가주 한인 공동체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멕시코 중부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여파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됐고 대피하던 시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듯 앞뒤로 흔들립니다. Estuvo violento, ¿Cómo se movió esto ahí? 상점문이 흔들리고 건물 외벽에선 자재가 떨어집니다. 실내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은 진동을 느끼고 황급히 대피하고 놀란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 곳곳에 나무가 쓰러졌고 건물에는 금이 갔습니다.
Aún así se sintió bastante fuerte porque sí, no, salí yo volando de la cama casi. Ya no sabía yo qué hacer más que agarré mis cosas. 현지 시각 2일 오전 8시쯤 멕시코 중부 게레로주 산마르코스 지역 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와는 42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 멕시코시티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아침 정례 기자회견 중이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취재진과 함께 잠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진앙 인근 휴양도시 아카풀코 주변과 일부 고속도로에서 정전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선 60대 주민 한 명이 대피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숨졌고 이 밖에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아카풀코 인근에선 지난 2022년 9월에도 규모 7.7의 강진이 있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스위스 알프스의 인기 휴양지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술집 지하에서 난 불에 15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탈출할 출입구가 너무 좁았던 점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천장에서 불똥이 뚝뚝 떨어집니다. 천을 휘둘러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지하 술집의 천장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고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Puis c'était vraiment il y avait tellement de fumée qu'on voyait rien. Puis il y a la moitié des gens qui s'étouffaient en même temps. 현지 시간으로 1월 1일 새벽 1시 반 스위스 발레주의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40명이 숨지고 115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술집엔 새해 맞이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J'ai pris le bras de mon ami. J'ai lâché. Là, il me répond plus. SNS에는 화재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샴페인 여러 병에 폭죽을 꽂아 터뜨리고 있는데 그 위 천장 흡음재에 불이 붙었습니다. Elle les a agités trop haut, ce qui a fait que ça a touché le plafond et que ça a pris feu d'un coup. 외신들은 참사 이후로 밀폐된 실내에서 일어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화재로 실내 온도가 크게 오르면 가연성 증기와 인화성 물질이 한꺼번에 불타게 되는 현상입니다. 술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데다 천장엔 가연성 흡음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탈출구는 계단으로 올라와야 하는 출입문 하나여서 인명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J'ai vu l'escalier. L'enquête sera aussi là pour déterminer s'il y a toutes les normes de sécurité qui ont été respectées ou si tel n'est pas le cas. 시신 소실이 심해 사망자 신원 파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자국에서 생산한 은과 텅스텐 등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히토류처럼 핵심 광물을 무기화해 국제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은은 중국이 세계 매장량 2위로 전기와 열전도성이 높아 태양광과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 광물로 꼽힙니다. 수요가 폭증한 데다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지난해 가격이 1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이 시작된 어제부터 은을 포함해 텅스텐, 안티모니 등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정 기업만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商务部公布2026到2027年度乌梯白银出口国营贸易企业名单，白银包括上海五金矿产发展有限公司等44家公司。 해당 기업들은 생산 능력과 품질, 수출 실적 등을 보고하고 2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은과 함께 수출 통제 품목이 된 텅스텐과 안티모니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에서 90%를 장악한 광물입니다. 여기에 더해 철강도 16년 만에 허가제를 도입해 수출 물량 통제에 나섰습니다. 히토류 무기화에 이어 은부터 철강까지 국제시장에서 광물 원자재와 중간재,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를 틀어주겠다는 중국의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은을 구리, 우라늄과 함께 핵심 광물로 지정해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히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은을 포함한 핵심 광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오는 5일에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이에 앞서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갈등을 없애는 게 이번 방중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중국 CCTV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안 문제와 관련해 한중 수교 당시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이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서로의 입장과 국익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첫 새해 정상외교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양국 간의 갈등과 오해를 없애는 것이 방중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 요인이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미국과 중국, G2 사이 관계 설정을 두고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도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며 한중 정상 간의 정기적인 만남도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경제 협력도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이고 평등한 협업 관계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의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집무실 한편에는 사우나 시설이 있었고 비밀통로도 있었는데 청와대는 국방부 예산으로 만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지난주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던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2층 공간입니다. 방 한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자 세면대와 좌변기 그리고 샤워실이 갖춰진 공간이 드러납니다. 이 공간은 편백나무로 마감된 사우나 시설로 이어집니다. 사우나 안에는 벽걸이 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사용하던 공간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한 철거 전 사진에는 킹사이즈 대형 침대와 소파, 탁자가 갖춰진 내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안에 약간 놀라긴 합니다. 청사 공식 출입문이 아닌 외부에서 집무실로 바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도 공개됐습니다.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이 설치됐고 누가 오가는지 알 수 없도록 불투명한 벽도 세워져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도 써붙여져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 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강훈식 실장의 설명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출근과 관련해 지각 논란이 제기되자 같은 해 7월 27일부터 비밀통로 공사가 시작됐고 거기에 국방부 예산이 쓰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 예산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방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8억 원을 전용해서 시행한 거죠. 강 실장은 해당 공간이 철거되기 전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에 4,300선을 넘어서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4,
2, 1 눌러주세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 코스피는 시작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0포인트 오른 채 출발해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인 4,226을 바로 넘어섰습니다. 오름폭을 키워나가며 오후 2시 반쯤 4,300을 돌파했고 마감 직전 한때 4,31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5.46포인트 급등한 4,309로 장을 마치며 새해 첫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장 후반에는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외국인은 오늘 6,447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7.17% 급등한 12만 8,5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13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SK하이닉스도 3.99% 급등한 67만 7천원으로 마감해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류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큰 주도업종 위주로 외국인들이 큰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1포인트 오른 945.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에도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기를. 정부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SBS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